서울 강남 고층 아파트의 거실은 조명이 밝았습니다. 화이트 인테리어, 대리석 테이블, 카메라 삼각대와 조명 장비. 그곳에서 한 여자가 휴대폰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드디어 결혼식이에요. 최세라. 팔로워 200만 명을 가진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잘 다듬어진 말투, 의도된 미소. 그녀는 화면 속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잠시 머뭇거리는 척하며 손가락을 입가에 댔습니다. 시어머니가 좀 촌스러우시거든요. 그 말 뒤로 가벼운 웃음이 번졌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인데 패션 감각이 없으세요. 내일 결혼식인데도 그냥 동네 마트 가는 옷차림으로 오신대요. 제가 진짜 시어머니 재교육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갱년기 패션 클리닉 콘텐츠 어때요? 하. 댓글창은 순식간에 활활 타올랐습니다. 세라님 고생이네요, 유유. 역시 결혼도 클래스가 달라요, 키읔키읔. 시어머니 패션 리폼 콘텐츠 갑시다, 키읔키읔키읔. 그 웃음 속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재미라 불렀고 사람들은 그것을 현실이라 불렀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화면은 어둠으로 꺼졌습니다. 조용한 밤, 반대편 도시 외곽의 낡은 빌라. 박은주는 식탁 위에 반찬을 정리하다가 아들 민석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자동 재생된 영상 속에서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메모장을 꺼내 조용히 적었습니다. 최세라 교육 필요. 글씨는 단정했고 손끝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옥상의 물탱크가 철컥, 철컥 소리를 냈습니다. 은주는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 대신 묘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많은 이의 무시와 오해를 견디며 익힌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늘 조용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혼자 아들을 키웠지요. 아들은 자신이 가난 속에 자랐다고 믿었지만 은주는 이미 남편이 남긴 반도체 특허로 막대한 자산을 이루어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세상 누구도 몰랐습니다. 은주는 평범한 어머니처럼 살았습니다. 마트에서 셀품을 고르고 버스를 타고 다니며 이웃과 김치를 나누었지요. 그 단순한 일상이 그녀에겐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평화는 작게 흔들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닫으며 은주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재교육 필요하지요.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거실의 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켰습니다. 은주는 불을 끄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도시의 불빛 너머로 내일의 결혼식장이 아득히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잔잔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 고요한 시선 속에서 한 시대의 여왕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얀 꽃잎이 흩날리던 아침이었습니다. 강남의 7성급 호텔 웨딩홀.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이고 세라의 웃음이 그 사이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세라는 카메라를 향해 또 한 번 V 포즈를 지었습니다. 기자와 협찬 스태프들이 주변을 맴돌았지요. 하객석 뒤편 조용히 앉아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박은주. 회색빛 투피스 차림. 장식도 브랜드 로고도 없는 옷. 하지만 옷자락의 재봉선은 완벽했습니다. 세련됨이 아닌 단정함 그 자체였습니다. 세라의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시어머니 되실 분. 혹시 옷 마련하시기 어려우셨어요? 다음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옷이 편해서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세라의 아버지 최명호가 입장했습니다. 그는 행사장 안을 둘러보다가 은주의 얼굴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박은주 회장님이십니까?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최 회장님 3년 전 명성건설 이야기 기억하시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멈췄고 하객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세라의 어머니가 당황한 듯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뭐라고 했어요? 최명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이분이 EJ 캐피탈의 박은주 회장님이야. 우리 회사 망하기 직전에 200억을 투자해 주신 그분.
순간 웨딩홀은 폭발하듯 웅성거렸습니다. EJ 캐피탈. 그럼 저분이 그 박은주? 그럼 세라가 조롱한 사람이 세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전날의 SNS 라이브 영상을 삭제하려 했지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커뮤니티에는 영상이 퍼져 있었습니다. 200억 투자자에게 시골 아줌마라 조롱한 인플루언서. 그 제목 아래로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도 영상이 전송되며 작은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저 사람 맞대요. 그게 진짜였어? 와, 끝났다. 세라는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그때는 제가 몰라서. 은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조용히 단상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분노도 멸시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감정. 냉정한 침묵. 사회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박민석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카메라의 플래시가 모든 공기가 무겁게 눌렀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따라왔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출구를 나서며 그녀는 짧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지요. 호텔 로비의 유리문이 닫혔습니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 속에서 은주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이제 심판의 서곡이었습니다. 세라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광고 해지 통보, 협찬 취소, 엄팔 알림. 하루아침에 인플루언서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세라 씨, 이번 계약은 힘들겠어요. 이미지 관리가 우선이라. 브랜드 담당자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세라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곧 진정될 거예요, 오해니까요. 그러나 끊긴 통화음이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SNS에는 악플이 폭주했습니다. 이중인격 아니야? 돈 앞에 무릎 꿇더니 이제는 피해자 코스프레? 세라는 댓글을 닫고 프로필 사진을 바꿨습니다. 그녀의 팔로워 수는 매시간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세라는 술에 취해 혼잣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냥 농담이었잖아. 다들 너무 심하잖아. 그러나 화면 속 자신의 웃음, 그 조롱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뼛속까지 차가운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후 세라는 은주의 회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정문 옆 대리석 벽면에는 EJ 캐피탈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경비원의 시선을 피하며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접수 데스크 앞에서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은주 회장님 뵙고 싶어요. 부탁드릴게요. 은주는 잠시 후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와 검정 재킷.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세라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저 다시 일어설 기회가 없어요. 은주는 조용히 세라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연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냉정한 침묵뿐이었지요. 잠시 후 그녀는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라 씨 진짜 부자는요, 자기를 조롱한 사람을 구하지 않아요. 그냥 지켜볼 뿐이에요. 세라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석 씨 아내예요. 가족이잖아요. 은주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가족이라면 최소한 존중은 해야죠. 세라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 자국이 손등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가벼운 말로 사람을 상처 입혔는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은주는 짧게 멈췄습니다. 세라 씨, 세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짜 용서를 원한다면 사과는 나에게가 아니라 당신이 상처 준 모두에게 해야겠지요. 그녀는 그대로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회의실에는 빗방울 소리만 남았습니다. 세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 아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움은 오히려 그녀의 머리를 맑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해야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절망 속에서도 희미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 만들어낸 첫 번째 변화의 온기였습니다.
며칠 뒤 서울 강남의 금융가가 술렁였습니다. 명성건설이 채권 상환을 미루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요. 은행들은 신용 한도를 줄였고 협력업체들은 일제히 납품을 중단했습니다. 보도자료 한 줄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EJ캐피탈 명성건설 보유 지분 전량 매각. 언론은 곧 EJ캐피탈 회장 박은주의 이름을 제목에 올렸습니다. 누군가는 놀랐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한 여자의 결정이었지만 그 파장은 거대했습니다. 최명호 회장은 그날 밤 은주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넓은 회의실 문을 열자 은주는 이미 계약서 위에 펜을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딸 교육을 잘못했습니다. 이번만은. 최명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주는 시선을 들지 않은 채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감정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 공기처럼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며 덧붙였습니다. 3년 전 제가 도와드렸을 땐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을 가볍게 만든 건 회장님 쪽이지요. 최명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망하면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은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차분히 답했습니다.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만든 건 경영자의 몫이지요. 그 말에 최명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놓고 단정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인간의 오만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대가가 지금 온 것뿐이에요. 그날 오후 명성건설의 주식은 폭락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뉴스 화면은 연일 경영 위기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세라는 그 뉴스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얼마나 두려워하던 이름이 박은주였는지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아버지, 그분이 정말 그렇게 무서운 분이었어요. 최명호는 고개를 떨군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너진 사람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며칠 뒤 명성건설은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언론은 세라, 시어머니 조롱 사건의 후폭풍이라 부르며 연일 보도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조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단 한 번도 그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번 결정이 개인적 감정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주는 짧게 웃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선택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녀는 그날 저녁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안엔 분명 슬픔도 연민도 섞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이제 세라 씨가 진짜로 배울 시간이겠죠. 그녀의 눈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 안엔 오래된 어른의 인내와 변화를 기다리는 따뜻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세라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을 끝자락,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박민석은 어머니의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오래된 서류철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그 안에는 EJ캐피탈의 모든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고 조용히 움직이며 수많은 사람을 살린 투자자였습니다. 엄마, 왜 그동안 숨기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볼 줄 아는 어른이 되길 바랬어. 그럼 세라에겐 아무 감정 없으세요? 있지요. 하지만 미움은 오래 품을 감정이 아니야. 그 아이는 아직 배우는 중이니까요. 은주의 눈빛은 단단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복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수를 용서로 완성하려 했습니다. 1년 후 강릉의 한 작은 요양원. 세라는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노인들의 시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엔 굳은 살이 배어 있었고 얼굴엔 화장이 사라진 대신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SNS도 광고도 명품도 없는 삶. 하지만 어느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낯익은 검은 차 한 대가 요양원 앞에 멈췄습니다. 세라는 창문 너머로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박은주였습니다. 어머님, 세라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은주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일 잘하고 있네요. 그냥 해야 해서요. 아니요,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르죠. 은주는 가방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세라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액 창업 지원금이에요. 1년 동안 노력한 사람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지요. 세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 받을 자격 없어요. 그건 내가 정할 일이에요. 은주의 말은 단호했지만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집니다. 하지만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지요. 세라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그만 자신을 미워해요. 미움에 머물면 아무것도 잘하지 않아요. 햇살이 창문 너머로 들어왔습니다. 먼지들이 빗속에서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세라는 눈물 속에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란 말 그만 써도 돼요. 그냥 은주 선생님이라 부르세요. 그 말엔 완전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여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세라는 요양원 근처의 작은 카페를 인수했습니다. 간판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봄. 그리고 문가엔 조그만 명패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창업지원 이재희재단. 은주는 멀리서 그 카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더 나은 자아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돌렸습니다.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그 안에서도 누군가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 됐네요. 복수는 끝났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긴 시간 끝에 찾아온 진짜 평화의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